원태인이 선배의 송구 판단에 분노했다는 프레임은 수비 포지션만 보면 애초에 성립이 어렵습니다. 4월 19일 그 장면을 본 뒤 SNS에는 하극상이라는 단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수비 이론으로 보면 원태인은 그 순간 류지혁의 선택을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원사의 3루 땅볼 상황에서 투수와 야수의 시야와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와 수비 이론으로 다시 펼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면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4월 19일 대구 라이온즈 파크, 삼성과 LG의 2차전이었습니다. 4회 초 0대3으로 끌려가던 삼성, 원사의 3루 위기였어요. LG 이영빈이 2루 쪽으로 땅볼을 굴렸고 삼성 2루수 류지혁이 잡아 1루로 송구했습니다. 타자 주자 이영빈은 아웃, 그런데 그 사이 3루 주자 천성호가 홈으로 파고들어 스코어는 0대4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였습니다. 원태인이 마운드 쪽으로 걸어가면서 류지혁이 있던 방향으로 강한 표정을 지었고 왼손으로는 3루 쪽을 가리켰습니다. TV 중계화면에 그 장면이 그대로 잡혔거든요. SNS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단어 하나가 빠르게 퍼졌어요. 하극상. 원태인은 2000년 4월생, 만 26세, 류지혁은 1994년 1월생, 만 32세, 6살 터울의 선후배 관계라는 숫자가 프레임에 불을 붙였습니다. 투수가, 그것도 후배 투수가 선배 야수의 수비 판단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삽시간에 확산됐고 삼성 구단 공식 SNS에는 원태인을 비판하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사실 이 프레임이 설득력 있어 보인 이유는 있습니다. 중계화면이 강렬했거든요. 화가 난 듯한 에이스의 표정, 선배 쪽으로 향한 시선, 그리고 그 직전에 실점한 플레이. 이 세 가지가 한 컷에 담기면 누구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 수비 이론으로 보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야구 수비 이론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1루 베이스 커버 의무라는 원칙이에요. 내야에 땅볼 타구가 나오면 투수는 즉시 1루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수비 원칙이거든요. 특히 주자가 있는 상황, 그 중에서도 이 3루처럼 득점권 주자가 깔린 장면에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루수가 타구 처리에 참여하는 사이 1루 베이스가 비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4회 초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볼까요? 이영빈이 2루 방향으로 땅볼을 굴린 순간 원태인은 교과서대로 1루 베이스 커버를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운드에서 1루 쪽으로 비스듬하게 달리는 동선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운드에서 1루 베이스를 향해 달리는 순간 투수의 몸은 자연스럽게 홈플레이트를 등지게 됩니다. 시선은 1루 베이스, 그리고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 쪽으로 향하거든요. 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3루 주자가 어떻게 스타트를 끊었는지 투수의 시야에서 바로 잡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극상 프레임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원태인이 류지혁의 선택, 즉 1루로 던질지 홈으로 던질지를 고민하는 그 찰나를 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택에 불만을 품었다는 스토리가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원태인은 1루 커버를 위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류지혁이 공을 잡고 글러브에서 공을 빼고 어느 방향으로 팔을 드는지 그 결정의 순간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매체는 원태인이 홈으로 뛰던 천성호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류지혁의 1루 선구 선택을 왈가왈부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깐 정리해볼까요? 하극상 프레임의 출발점은 원태인이 류지혁의 판단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비 이론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1-4-2 3루 땅볼 상황에서 투수는 1루 커버를 가야 하고 그 순간 홈을 던진다. 즉, 그 판단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통념의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원태인이 왼손으로 가리킨 방향은 어디였을까요? 중계화면을 다시 보면 원태인의 왼손은 3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류지혁을 향한 손짓이 아니라 분명하게 3루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LG 트윈스의 정수성 작전 코치, 3루 주루를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삼성 주전 포수이자 팀 최고 참인 강민호가 직접 등판합니다. 강민호는 SNS를 통해 이렇게 해명했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잡고자 글을 남깁니다. 태인이가 보인 행동은 LG 3루 베이스 코치님의 모션이 커서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지혁이에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습이었다. 삼성 라이온즈에 버릇없는 후배는 단 한 명도 없다. 이 해명, 왜 무게가 실리는지 아세요? 포수 강민호의 위치 때문이에요. 포수는 홈플레이트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야구장 전체에서 가장 넓은 시야가 확보되는 포지션 중 하나예요. 투수의 투구 동작을 정면에서 읽어야 하고 동시에 주루 상황도 파악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다시 말해 강민호는 마운드의 원태인도, 3루 코치 박스의 정수성 코치도,
그리고 2루와 3루 주자의 스타트까지 한 화면에 넣고 볼 수 있는 유일한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포수가 양쪽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나온 해명이라는 점, 이게 단순한 구단 내부 감사기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LG 주장 박혜민이 원태인을 직접 찾아갔거든요. 경위를 듣고 설명을 수용했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상대팀 주장이 직접 확인하고 받아들였다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에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수비 이론상 원태인은 류지혁의 판단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왼손이 가리킨 방향은 류지혁이 아니라 3루 코치 박스 쪽이었습니다. 셋째, 포수 강민호의 해명은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나왔습니다. 넷째, LG 주장 박혜민이 경위를 듣고 수용했습니다. 4개의 층위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극상이 아니라는 쪽으로요. 단순히 중계화면 한 장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조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뭐였을까요? 여기서 원태인의 컨디션 흐름을 한번 짚어야 합니다. 원태인은 2026 WBC 국가대표 소집 도중 괌 1차 캠프에서 오른 팔꿈치 굴곡근 부상을 당했습니다. 진단은 굴곡근 손상 1단계, 약 3주 휴식이 필요했고 대표팀에서는 LG 유영창과 교체되어 하차했습니다. 이후 3월 6일 재검진에서 90% 이상 회복 판정을 받고 ITP 단계로 진입, 4월 6일 퓨처스 NC전에서 3이닝 무실점 테스트를 거친 뒤 4월 12일 1군 NC전에서 복귀 등판을 치렀습니다. 그 복귀 등판 기록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3과 3분의 2이닝 4피안타, 무실점. 부상에서 돌아온 첫 등판에서 흔들림 없이 마운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이번 LG전이 2026 시즌 두 번째 등판이자 복귀 이후 두 번째 마운드였습니다. 기록은 4와 3분의 2이닝 5피안타, 1사4구 2탈3진, 4실점. 시즌 첫 패전이에요. 흐름을 들여다보면 3회까지는 호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4회 초에 연속 실점이 터지는 구간이 나왔어요. 에이스가 흔들리는 순간, 그것도 복귀 후 두 번째 등판이라는 점에서 집중력이 가장 예민하게 작동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투수의 집중력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평소라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움직임이 갑자기 거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시야 안쪽, 그것도 3루 코치 박스에서 크고 빠른 동작이 반복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민호가 하소연 과정이라고 표현한 건 그 맥락입니다. 규정 위반을 지적한 게 아니라 투수의 집중력 관리라는 내적 문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KBO 규정상 3루 코치의 모션 크기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3루 코치는 주자에게 진루 여부를 지시하는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 동작은 업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남는 과제는 분명합니다. 하극상이라는 프레임보다 투수의 집중력 루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경기 중 감정이 흔들렸을 때 그 표출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번 장면이 던진 진짜 질문입니다. 에이스가 선배에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보다 복귀 두 번째 등판에서 집중력이 무너진 에이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쪽이 훨씬 더 야구다운 해석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 논란이 KBO에 남긴 질문 하나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극상 프레임은 수비 동선과 시야 기준으로 보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사 2-3루 땅볼 상황에서 투수는 1루 커버를 가야 하고 그 순간 홈을 등집니다. 류지혁의 판단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어요. 손짓 방향, 강민호의 해명, 박혜민의 수용까지 4개의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중계화면 한 장면이 아니라 수비 이론으로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중계화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카메라가 비추지 않은 동선과 시야, 그리고 투수의 집중력 안에 있었습니다. 원태인 본인의 공식 해명은 21일 대구 SSG전 전후로 예정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논란이 개인을 향한 낙인으로 소비되는 대신 KBO 투수 집중력 루틴 관리라는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구데이터 연구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야구를 조금 더 깊게 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장면을 수비 이론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댓글에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